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먼저 전자출력 시스템의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두 번째 과제를 제출했는데요. 과제 답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요소 그러면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PCB, 그 다음에 스택 네 가지를 얘기해야 되죠.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3번 디스패처입니다. 문제 2번 5개의 상태로 이루어진 프로세스 실행 모델에서 가능하지 않은 상태 전위를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레디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디스패칭이 되면 러닝 상태로 이동을 하죠. 러닝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타임아웃이 되면 다시 레디 상태로 이동을 합니다. 러닝 상태에 있던 프로세스가 만약 I/O 작업을 요청하게 되면 블락드 상태로 이동을 하죠. 블락드된 프로세스가 러닝 상태로 이동할 수는 없습니다. 블락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는 I/O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레디 상태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디스패칭이 되면 그때 러닝 상태로 이동을 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3번 서스펜드 상태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서스펜드된 프로세스가 저장되는 하드디스크 영역은 스와핑 에어리아이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만약 여러분들 프로세스가 실행하다가 수업 아웃이 된다? 그럼 다시 파일 상태로 저장이 된다고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행 파일과 프로세스는 완전히 다르게 생겼죠. 프로그램 코드랑 데이터는 같은 모양이지만 PCB나 스택이 더 붙어져 있습니다. 프로세스에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를 파일 영역에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스와핑 에어리어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에 파일과 분리해서 저장을 하는 겁니다. 2번 블락 서스펜드 큐는 하드디스크의 스와핑 에어리어에 저장되어 있다. 아니라고 설명을 했죠. 큐는 OS가 관리를 합니다. 메모리에서. 블락 서스펜드 상태에서 레디 서스펜드 상태로의 전이는 I/O 인터럽트 발생과 연관이 있다. 맞습니다. 블락 서스펜드에서 레디 서스펜드 뿐만이 아니라 블락 상태에서 레디 상태로 이동을 하려면 I/O 작업이 끝나야 되죠. I/O 작업이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바로 I/O 인터럽트입니다. I/O 인터럽트가 딱 걸리면 I/O 작업이 끝난 거고, 어느 프로세스인가 하나가 블락드 큐에서 레디 큐로 또는 블락 서스펜드 큐에서 레디 서스펜드 큐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4번 메인 메모리 크기가 무한대라면 수압 아웃이 발생할 이유가 없다. 맞습니다. 메인 메모리 크기가 무한대면 실행을 하고 있던 실행을 안 하고 있던 일단 다 메모리에 넣어두면 되죠. 모든 프로세스가 다 메모리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세스들을 굳이 스와핑 에어리어로 옮겨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3번의 답은 그래서 2번입니다. 4번 스와핑에 의한 서스펜션은 먼저 I/O 작업과 CPU 작업의 속도 차이 때문에, 일단 CPU 작업은 굉장히 빠르죠. 레디 큐에 있던 프로세스들이 금방 러닝을 합니다. 러닝을 계속해요. 자, 그래서 러닝을 다 해요. 그러다가 I/O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I/O 작업을 하면 블락드 큐로 갑니다. 블락드 큐 한번 가면 I/O 작업은 너무너무 느려요. 그러니까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금방 실행을 하는데 I/O 큐에 있는 프로세스들은 거기서 나오질 못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러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레디 큐가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I/O 작업과 CPU 작업의 속도 차이 때문에 레디 큐가 비어있게 되어서 발생한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둬야 되는 거는,
사실은 레디큐가 완전히 비었을 때 스와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스왑 아웃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 시스템 안에 레디큐에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줄을 쫙 서 있는데 그 중에 다음에 어느 프로세스를 골라서 CPU를 사용할 수 있게 해줄까를 결정하는 그런 스케줄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스케줄러를 우리가 이제 숏텀 스케줄러라고 부릅니다. 이거하고는 별개로 미드텀 스케줄러라고 하는 스케줄러가 따로 있는데 독립적인 스케줄러예요. 얘는 스와핑 작업만 합니다. 어떤 프로세스를 내가 하드디스크로 내려보낼까? 어떤 프로세스를 메모리로 다시 올릴까? 그러니까 스왑 아웃이 블락이 됐다 해서 금방금방 스왑 아웃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제로 스왑 아웃되는 그 시간은 미텀 스케줄러가 결정을 합니다. 5번 서스펜션이 발생하는 이유가 아닌 것을 스와핑이라든지 프로세스 간의 코디네이션이나 주기적으로 실행을 하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서스펜션이 발생하는 5가지 이유 표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프로세스 블락은 우리가 서스펜션이 발생하는 이유라고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블락이 된 프로세스들이 전부 다 스왑 아웃을 하는 건 아닙니다. 6번 PCB에 저장되는 3가지 정보가 아닌 것을 일단 PCB에 저장되는 3가지 정보는 프로세스 ID, 그 다음에 4번에 있는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데요. 이렇게 이제 내가 보기 4개를 주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2번을 딱 찍죠. 그런데 쓰라 그러면 PCB에 속하는 3가지 정보를 쓰시오라고 하면 희한하게도 프로세스 ID, 그 다음에 프로세스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라고 쓰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CPU 상태인 거죠.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입니다. 그 다음 PCB에 저장되는 3가지 정보 중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고르시오. 그래서 프로세스 프리빌리지, 스케줄링, 리소스 오너십 앤 유틸라이제이션과 같이 프로세스를 실행시키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들이 다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반면에 3번에 있는 컨트롤과 스테터스 레지스터는 프로세스가 실행을 하다가 중단했을 때 CPU의 상태를 저장하는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파트에 들어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8번 모드 스위칭과 프로세스 스위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커널 프로그램이 실행되면 모드 스위칭이 발생한다. 맞습니다. 모드 스위칭이 발생하면 프로세스 스위칭도 발생한다. 이건 틀리죠. 왜냐하면 A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다가 모드 스위칭이 발생하고 커널 프로그램이 실행을 했어요. 그런데 커널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시 A 프로그램이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드 스위칭은 2번 발생했죠. 유저 모드에서 커널 모드로 다시 커널 모드에서 유저 모드로 2번의 모드 스위칭은 발생했지만 프로세스는 여전히 A가 실행되는 거예요. A가 실행하다가 OS가 실행하다 다시 A가 실행됐으니까 그 프로세스 스위칭은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3번 프로세스 스위칭이 발생하면 모드 스위칭도 발생한다. 이건 맞죠. 프로세스 스위칭이 발생했다는 얘기는 A에서 OS로 B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모드 스위칭이 2번 발생한 겁니다. 모드 스위칭에서의 모드는 CPU의 슈퍼바이저 유저 모드 비트와 연관이 있다. 당연하죠. 유저 모드로 작업할 때, 커널 모드로 작업할 때 이 CPU 안에 있는 슈퍼바이저 유저 모드 비트 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번의 답은 2번입니다. 9번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1번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는 CPU의 모드가 유저 모드이다. 맞죠? 2번 커널 프로그램이 실행 중일 때는 CPU의 모드가 슈퍼바이저 모드, 커널 모드, 시스템 모드이다. 맞습니다. 3번 유저 모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권한은 커널 모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권한보다 더 크다? 아니죠. 그렇죠? 반대죠.
4번 커널 모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권한은 유저 모드에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권한보다 크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틀린 겁니다. 프로세스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1번 프로세스는 운영체제가 관리하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단위이고요. 프로세스는 운영체제 내에서 프로세스 이미지로 관리가 됩니다. 둘 다 맞는 말이죠. 3번 Private User Address Space는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스택을 포함한다.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지만 하나가 잘못 들어가 있죠. 스택은 아닙니다. 프로그램 코드와 데이터만 포함을 하죠. 프로세스 스위칭을 하는 경우 모두 스위칭을 하지 않는다? 뭐 그럴 수는 없습니다. 프로세스 스위칭을 하려면 당연히 OS가 끼어들어야 되고 OS가 끼어들면 모두 스위칭이 발생하는 거죠. 모두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커널 모드다, 유저 모드다 라고 말을 하면 이거는 이제 CPU의 모두를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커널 코드를 실행하고 있다, 유저 코드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의 코드가 실행 중인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커널 러닝 상태다, 유저 러닝 상태다. 그러면 어느 코드를 실행 중인 프로세스의 상태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세 가지 용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세 가지 용어를 같은 용어가 아니죠. 그렇죠? 전부 다 다른 용어예요. 그러나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만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용어는 다 다릅니다. 용어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유저 러닝, 커널 러닝. 이거는 프로세스의 상태예요.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의 프로세스 상태, 커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의 프로세스의 상태. 유저 모드, 커널 모드. 이거는 유저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CPU의 모드입니다. 커널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의 CPU의 모드예요. 그렇죠?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커널 프로그램을 실행 중이다. 내가 실행시키고 있는 이 명령의 인스트럭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유저 프로그램에서 왔는지, 커널 프로그램에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지,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지 막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세스 상태가 변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작업들을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을 고르시오. 정확히 얘기하면 지금 원래 이 11번 문제는 러닝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가 레디 상태나 블락드 상태로 변하는 과정에서 처리되는 작업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실행을 하고 있던 프로세스가 이제 상태가 레디나 블락드로 변하려면 현재 지금까지 실행하고 있던 CPU의 컨텍스트를 먼저 저장을 해야 됩니다. CPU의 컨텍스트를 저장할 때는 우리가 1장에서도 배웠지만 PC랑 PSW 하드웨어를 먼저 저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CPU 레지스터 값을 저장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중이던 프로세스의 PCB를 수정을 합니다. 실행하고 있던 프로세스의 PCB 안에는 이렇게 프로세서의 스테이트 인포메이션 뿐만 아니라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들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 컨트롤 인포메이션은 지금까지 자원을 얼만큼 사용했는지, 무슨 자원을 사용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있고 당연히 이 값들을 전부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로세스의 PCB를 적절한 큐로 이동을 시킵니다. 뭐 레디 큐로 갈 수도 있고 블락드 큐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할 다음 프로세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새로 실행할 프로세스의 컨텍스트를 리스토어하는 작업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11번의 답은 3번입니다. 12번 프로세스 안에서 OS가 실행되는 방식에 대한 다음 설명 중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했는데 1, 2, 3, 4번 다 맞습니다. 1번 유저 프로세스 내에 두 개의 스택 공간을 가지고 있다. 그쵸? OS가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이 되려면 커널 스택과 유저 스택 모두 유저 프로세스 이미지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스택 공간이 2개예요. 두 번째, 커널 스택에 사용 중인 동안에는 커널 모드로 실행이 된다. 그렇죠? 커널 스택이 사용 중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OS 코드가 실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OS 코드가 커널 러닝 상태에서 커널 스택을 쌓아가면서 커널 모드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커널 스택이 사용 중인 동안에도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건데 프로세스 안에서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OS를 실행시키는 방식 그러면 당연히 지금 어느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냐라고 물어보면 유저 프로세스가 실행 중이죠. 커널 코드를 실행하지만 그러니까 얘는 A라고 하는 유저 프로세스가 커널 모드에서 커널 스택을 쌓아가면서 커널 코드를 커널 러닝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커널 러닝 상태는 유저 프로세스의 상태죠. 우리 프로세스 상태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유저 프로세스의 커널 러닝 상태에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생각해보면 유저 프로세스의 커널 러닝 상태에서 커널 코드를 커널 스택을 쌓아가면서 커널 모드로 실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 4번 OS execution within a process 방식은 불필요한 프로세스 스위칭을 막는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거는 불필요하게 프로세스 스위칭 안 하는 거죠. 모두 스위칭을 하지만 프로세스 스위칭은 인터럽트 처리를 했는데 그냥 계속 실행할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세스 스위칭 없이 계속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프로세스 스위칭 해야 되죠. 13번 프로세스 베이스드 OS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모두 고르시오. OS가 수행해야 되는 여러 펑션들을 별개의 프로세스로 구현하였다. 그렇죠?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디자인을 보통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OS가 해야 되는 여러 펑션들을 모듈 단위로 나누어서 얘네들이 각각 별개의 프로세스로 실행이 되도록 했습니다. 운영체제의 확장성을 향상시킨 설계 방식이다. 확장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죠. 내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때,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기능을 없애려고 할 때, 또는 어느 기능 하나를 수정하려고 할 때 해당하는 모듈만 아주 손쉽게 추가, 그 다음에 삭제, 수정 가능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장성이라고 얘기를 하죠. 운영체제의 실행 속도를 높이는 설계 방식이다. 이건 아닙니다. 프로세스 기반의 OS를 사용하면 OS 작업을 하는 와중에도 OS 프로세스와 OS 프로세스 사이에서 계속 스위칭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이 스위칭하는 시간 때문에 실행 속도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CPU를 갖는 시스템에 적합한 설계 방식이다. 맞습니다. 각각의 CPU에서 OS 여러 모듈들을 동시에 실행을 시킬 수가 있죠. 14번 유닉스 XVR4에서 사용되는 주된 운영체제 실행 방식은 프로세스 안에서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OS를 실행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유닉스 SVR4 OS의 모든 기능이 다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건 아닙니다. 몇몇 기능들은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을 합니다. 그렇죠? 별도의 프로세스로 실행되는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되는 기능들이 있고 이렇게 서로 다 기능이 다른 겁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기능인데 어떤 때는 유저 프로세스 안에서 실행을 하고 어떤 때는 별개의 프로세스로 실행을 하고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OS가 해야 되는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일들은 별개의 프로세스가 작업을 하고 어떤 것들은 유저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15번 유닉스 SVR4의 프로세스 이미지 중 유저 레벨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정보, 프로그램 코드 데이터, 그리고 유저 스택이죠. 이걸 제외한 나머지 PCB 정보는 다시 둘로 나누어져서 레지스터 컨텍스트와 그 다음에 시스템 레벨 컨텍스트로 나누어서 저장을 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레지스터 컨텍스트에 해당하는 정보는 프로세서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죠. 레지스터 컨텍스트는 프로그램이 실행을 하다가 중단이 됐을 때 CPU 상태를 저장하는 컨텍스트입니다. 17번 유닉스 SBR4의 프로세스 스테이트에 대한 설명 좀 맞는 거. 일단 어슬립 인 메모리는 블락 상태고 프리엠티드는 레디 상태고 맞죠? 블락 서스펜드 상태에서 블락 상태로의 전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건 틀립니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2개의 서스펜드 스테이트를 포함하는 7개 상태도의 경우에는 블락 상태에서 블락 서스펜드에서 다시 블락 상태로 양쪽 방향으로 다 화살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유닉스 SBR4에서는 아닙니다. 블락 서스펜드에서 블락 상태로의 화살표는 없었죠. 그러니까 일단 하드디스크로 쫓겨나면 IO 작업 다 끝날 때까지 메모리로 올라올 수 없다는 뜻입니다. 5번 유저 러닝과 커널 러닝 상태 두 가지 러닝 상태가 존재하는 이유는 운영체제 실행 방식 때문이다. 그렇죠. 커널 코드를 유저 프로그램 안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유저 러닝과 커널 러닝 두 가지 상태가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8주차에 가면 과제 성적을 지난번과 이번 거 두 개를 같이 올려놨습니다. 혹시 성적이 잘못 표기가 된 학생들은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수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를 내는데 과제를 이렇게 객관식으로 이렇게 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이 나한테 중간고사도 이런 유형으로 나오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혀 아니죠. 과제를 이렇게 내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이제 뭔가 새로운 컨셉트를 설명을 합니다. 분명히 내가 ABC라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얘네들이 희한하게 CBA 이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다 헷갈립니다. 그래서 결국 머릿속에서 개념들이 막 다 뒤죽박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맞다 틀리다, 맞는 거, 틀린 거 이렇게 해서 문제를 내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잘못된 개념들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 개념을 잡았으면 당연히 틀리겠죠. 그리고 개념을 제대로 잡았으면 맞추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문제들을 내는 겁니다. 맞는 거, 틀리는 거, 특히 모두 고르 시험 굉장히 헷갈리죠. 실제로 중간고사는 이렇게 선다형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써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PCB에 속하지 않는 것 하면 딱 고르는 건 쉬운데 PCB에 속하는 세 가지 정보를 써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그렇죠? 게다가 또 약자 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 풀네임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멀티 스레딩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멀티 스레딩 시스템의 개념을 얘기하고 이 멀티 스레드를 갖는 프로세스들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스레드의 상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멀티 스레딩을 구현할 때 유저 레벨, 커널 레벨, 컴바인드된 방식으로 구현하는 방식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끝에 있는 프로세스하고 스레드의 관계도를 보면 재밌는 개념이 하나 나오는데 1대1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세스 하나 안에 스레드가 최대 1개 있는 거예요. 최대 1개, 최소 1개 있어야 되게 1개 있다는 얘기죠. 유닉스 시스템 같은 경우가 1대1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윈도우스, 엔티나, 솔라리스나 최근의 OS들은 한 프로세스 안에 여러 개의 스레드를 갖는 M/1 방식이에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이해가 금방 되는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1대_M 방식 프로세스가 여러 개인데 스레드가 하나인 이런 방식의 시스템도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